아직 제가 인사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여기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이 오늘 청와대 참모들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전에요. 검찰 인사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쏠렸습니다. 형제지간이 싸우는데 큰형 편만 들 겁니까? 동생 편만 들을 겁니까? 한번 그거죠. 큰아들, 둘째 아들을 같이 골라가 그래서 두 아들들한테 국민들의 명령으로 계속 그렇게 싸우려면 둘 다 섭외되고 나가시오.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면 무리일까요?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화면에도 잘 정리는 일단 돼 있는데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이 인물부터요. 그러니까 독직 폭행 논란도 있었고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논란도 있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굳건했습니다. 참 저는 인사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상필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잘한 게 있으면 상을 주고 못한 게 있으면 벌을 주는 게 가장 공직의 인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인사를 놓고 보면 정말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인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정말 윤 총장 앞으로 이제 같이 점심 먹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검 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조남관 지금 검찰국장을 이제 배치를 했는데 뭐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배치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지검이 뭐 특별히 한 일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중앙지검이 한 걸 보면 뭐 실수투성에다가 지금 뭐 검사들끼리 몸싸움에다가 지금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사실을 이미 하루 전날 사실은 검찰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그냥 뭉개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이 못한 것만 수두룩한데 유임시켰다? 더군다나 또 수사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1차장과 3차장을 검사장을 시켰다는 것 저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뭐 공제 신호가 뭐냐면 너 아무리 공부 못해도 돼. 나만 말 잘 들으면 승진시켜줘. 저는 이거를 어떤 면에서 검찰 사회에 심어준 게 아닌가. 왜냐하면 1차장, 3차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구설과 함께 여러 가지 수사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 검사장을 승진시켜준다? 뭘 잘했길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진시켜줍니까? 그럼 추미애 장관이 좋아하면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인사가 결국은 당신들 줄 잘 서면 승진시켜주고 아니면 좌천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확인시켜준 저는 대표적으로 나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절하를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인사에서요. 이성윤 지검장 말고도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이성윤 검사장을 제치고 먼저 고검장에 승진한 조남관 신임 대검차장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검찰 조직의 2인자가 됐습니다. 인사 규모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아직 제가 인사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 총장님께서 의견 밝히시거나 전달하신 내용이 사전에 좀 있을까요? 예, 총장님한테 인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들은 건 사실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또 더 이상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뭐 대검찰청의 실세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대검 차장이 된 조남관 이제 검찰국장이었는데 이 지금 여기서 좀 특징이 이성윤 지검장 검사장 제치고 먼저 고검장에 승진한 것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감반장 출신 문재인 대통령과 좀 인연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검사장하고 이 조남관 검찰국장하고는 서로 두 사람이 좀 유사한 경력이 있죠. 아하. 우선 고등학교도 선후배고요. 뭐 이성윤 검사장이 한 몇 년 선배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청와대 파견을 같이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대검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예. 이제 외부에서 그동안에 봐오기로는 이성윤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한 기 뒤인 조남관 검찰국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당초 예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뜻밖의 1기 후배인 조남관 국장이 대검차장으로 고검장급이죠. 고검장급으로 승진을 하고 이성윤 중앙검사장은 계급도 그대로고 보직도 그대로 그래서 예상을 못한 그런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물론 이제 윤석열 총장도 중앙검사장 하다가 바로 이제 총장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성윤 그 중앙검사장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후배가 고검장으로 승진됐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총장 밑에서 그걸 같이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또 검언 유착 소위 그런 사건이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잘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후배가 좀 뒤바뀐 꼴이라서 이성윤 검사장의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임은 됐지만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이것도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조남관 대검차장이 실질적인 대검의 2인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인사 교환을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묻고 하는데 이번에 윤 총장에게 승진을 누구 시켰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물었는데 알려진 바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영해야 될 의무는 없죠. 법상으로도. 다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그 취지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사가 누구든지 잘 모르거든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검사 개개인을 잘 아는 총장의 얘기를 들어서 하라 그런 취지인데 무시하면은 할 수 없죠. 그래서 무시해서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런 제도를 둔 취지에는 어긋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차장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게 의견 청취는 정말 형식적인 요식행위 아니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자 이성현 지검장 얘기하고 조남관 고검장 얘기까지 좀 저희가 했어요. 사실 이제 핵심이 윤석열 총장인데 이런 인사가 나오면은 결국 견제와 윤 총장 힘 빼기의 완결판 아니냐라는 검찰 내부의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1년 전에 그 검찰 인사가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사단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조국 장관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총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이 반부패수사부장, 이 대검 주요 부장을 맡으면서 특히 윤 총장과 가까웠던 특수통 인사들이 대거 발탁이 됐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사단 인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조국 장관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다시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이제 윤석열 사단을 해체시키는 인사를 올 초에 한 번 했고 이번 인사는 사실상 이 완결시키는 인사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을 도와서 검찰 인사를 했던 조남관 그 국장이 지금 대검 차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을 추미애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그리고 조남관 그 차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친정부적 인사가 이 대검 차장으로 갔기 때문에 윤석열 차장으로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윤 총장 바로 턱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대검 부장들 인사도 보면 이 특수통들은 대거 빠지고 이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발탁이 되면서 윤석열 사단이 사실상 해체되는 인사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고립무원 윤석열이라는 어떤 헤드라인이 뽑힐 만큼 그런 인사 이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야당에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서요. 물러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새 불리기에 전념하는 적반하장 인사로 답을 대신했다라는 글쎄 추미애 장관 겨냥한 저런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두 번째 인사 태풍 관련해서 윤 총장의 심기를 아는 사람 그리고 아직까지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 후에 떠나는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에 전한 뼈있는 메시지가 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전봉 교수님. 네. 양분남 부산 고검장이 이제 떠나면서 한 말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단히 좀 은유적인 표현도 쓰고요. 절대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경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
거악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 자긍심 잊지 마라. 이런 말을 건넸거든요. 그렇습니다. 양분남 고검장 같은 경우에 저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뒤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경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온갖 실적 다 올리면서 그러니까 예컨대 그 권력형 비리나 이런 부분에서 왜 열심히 수사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검찰에 대한 어떤 비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검찰 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서민들, 서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면서 왜 거대 악 이런 부분에서 수사를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검사들이 열심히 정말 거대 악이 있다고 하면 그 악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조상준 지금 차장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말고 스스로 비하하거나 경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스스로가 내가 자격이 없냐 능력이 없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맡은 업무에서 충실히 하다 보면 저는 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건을 수사하고 그 수사에서 외압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인사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인사 하나하나 가지고 본인들이 너무너무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양분남 부산 고검사의 말씀 지금 현재에서 굉장히 훌륭하신데 검찰이 거악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생기면 거악은 공수처가 할 일이고 검사들은 그냥 재판만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이번 여러 가지 요즘 앞으로 이제 진행 방향은 검사들 그런 거 하지 말고 괜히 정권에 대들꾸르지도 말고 그냥 법정에 들어가서 공소유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훌륭한 생각인데 지금 우리 흘러가는 그 법 제도는 전혀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떠나는 검사들에게 뼈있는 한마디인데 정 변호사님이 일단 지금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고립이 더 심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민주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있는 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스스로 마땅했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 검찰의 명예가 사실은 명예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단추해 본다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민망할 것 같아요. 하루도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거 민망한다. 그런데 저희가 목소리는 듣지 않았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홍익표 의원은 해임한 부적절하고 이런 것 조금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 이 윤 총장을 두고도 조금 우왕좌왕하는 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이 다른 겁니까? 오늘 왜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전원 사표를 냈겠습니까? 단지 부동산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에서 어떤 윤석열 총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추미애 장관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조금씩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여당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공격이 이거는 조금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어떤 권력형 비리들 아시겠지만 울산 사건이라든지 각종 펀드 사건이라든지 윤미향 사건이라든지 이거 지금 수사 성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수사 성과가 없는 걸 지휘한 검사장들 이번에 다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윤미향 사건 관련된 지금 서부지검장 승진했고요. 다 승진했어요. 아니 도대체 수사에 아무런 성과를 못 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승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김두관, 황운하 특히 검찰 아예 해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홍문표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윤 총장만 키워주는 거고 스스로 여당 자체가 이제 명분이 없어진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재정 의원이나 김두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오늘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지 본인들의 이야기가 이런 어떤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데 원인은 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되새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찰청 해체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근데 정 변호사님 이 얘기로 이번 주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립무원이 완성이 됐다는 등 혹은 이제부터는 윤 총장 정말 홀로 남았다는 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우고 앞으로 본인 할 일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서초동 대체적인 시각인 겁니까?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도 1년 뒤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 총장의 임기 제도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압력이 오더라도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공정하게 기소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정치의 부익인 윤석열 총장이요. 예,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무슨 개인적인 정치 욕심이 있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압력에 밀려서 물러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을 만든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본인이 무슨 죄를 지어서 뭐 처벌받지 않는 한 이런 압력에 밀려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인사 태풍이 있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차장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에 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여기 또 있습니다.